강경감님이 책임자십니까? 양정수 책임자세요? 변화하지 말라고 지시 받았어요. 아니, 본인들이 부수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신고를 걸고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누가 지시했어요? 아니, 남경감님, 소속은 얘기해 주셔야죠. 아니, 경찰들이 자기 소속도 못 밝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소속 밝히기로 돼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소속도 밝히지도 못하고 얼마나 부끄러우면 이 공무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무집행이 아니라 그냥 깡패짓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깡패짓을 하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에 대한 증인 소환을 했었습니다. 그런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한남동 관저까지 왔습니다. 지금 아무런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국회에서 정당하게 채택된 증인이 지금 저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고 지금 이렇게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기자회견 및 출석 촉구까지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가 걱정돼서 못 나오면 쇼핑도 하러 가지 마셔야 합니다. 경호가 걱정되면 우리가 직접 가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해도 그것도 묵묵부답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정권의 민낯이고 얼마나 두려우면 얼마나 숨길 게 많으면 국회 앞에 국민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지 저희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은 법법한 절차에 따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출석 요구서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없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출석을 하지 않고 사유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법 앞에 모두 평등한 것입니다. 헌법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밀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곳에서 조사를 받는 이런 것만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저에 계신다면 오후에라도 출석해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할 것이 있으면 해명을 하고 잘못이 있으면은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도대체 최재형 목사로부터 그 비싼 화장품하고 양주는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명품백은 그런 청탁을 받고 명품백을 받았는지, 그렇다면 알선수재에 해당하는데 국민 권익위는 왜 그것을 아무런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종결을 했는지, 이것이 오늘 청문회의 주요 사항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반드시 나와서 말을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무도하게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막고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그런다고 윤석열 정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런 무도한 정권은 곧 끝날 것입니다. 명품백 안 들고 가라. 저희는 관저로 갑시다. 관저로 가고요. 저희가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 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의 공복인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이 많은 경찰들이 우리의 기자회견을 막는 거죠? 기자회견을 경찰들에게 막으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죠? 그 막으라고 지시한 그 사람 위에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왕정시대 군주국가입니까? 김건희 여사는 중전마마입니까? 왜 김건희 여사는 검찰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지 않고 검사들을 불려들여서 조사를 하게끔 하는 겁니까? 검사들이 핸드폰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원래 검찰청에 조사받을 때는 조사 내용을 녹음하지 못하도록 조사받는 사람이 핸드폰으로 녹음하는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때 김건희 여사 쪽이 그 수사 내용을 녹음하고 있는지 검사들은 조사했습니까? 12시간밖에 조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12시간은 짧아도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이 사건은 제대로 조사하면 최소한 3일은 조사해야 됩니다. 조서 검토 시간 4시간 빼면 결국 8시간밖에 조사 못했다는 건데 이런 식의 조사를 해놓고 퉁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혐의로 가는 수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통정매매에 참여한 것이 명백한 이 증거에 대해서 직접 청문회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경찰관 여러분, 고생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김건희 여사에게 법을 지키라고 정당한 요구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막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김건희 법을 지키지 않는 민간인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서서 활동하는 것, 이것은 정당치가 않습니다. 500만 원 넘는 그 선물을 왜 받았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되는데 지금 저 한남동 관저에 틀어박혀서 꼼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포구소에서 다시 한번 증인 김건희에게 외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오후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하라. 출석하라! 출석하라! 김건희 측위는 오후 청문회 반드시 출석하라!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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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순 증인도 반드시 출석하라! 출석하라. 주가 조작 파헤친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입니다. 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보 기자 잠깐 참고인석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음악 하나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만나요 불어놓고 둘이서 만납시다 불어놓고 발짝이 그 불어놓고 네, 그 유명한 브라보콘
광고입니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그런데 이것이 요즘 브라보콘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패러디송으로 더 유명해졌죠. 12시에 때려요. 83,300원에. 시민보 장군이가 노래 알고 계시죠? 예,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 도이치모터스에 기소해야 될 증거는 이미 다 나와 있고 차고 넘치고 국민들에게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12시에 3,300원에 8만 주 때려달라. 그리고 7초 후에 때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 말고 우리 시민보 참고인이 생각하기에 이 증거를 포함해서 예. 탑3를 꼽는다면 일단은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당시 윤석열 후보께서 이 사건에서 해명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2010년 1월에 계좌를 맡기고 5월에 회수한 뒤에는 어떤 관계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이모 씨는 제하고 안 만난다. 이런 또 예, 이모 씨에게 계좌를 맡겼고 이모 씨가 알아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을 뿐이다. 네, 그거 말고 4천만 원 손실 봤다. 네, 그러고 있고요. 제가 꼽는 것은 2차 주가 조작 세력 사무실에서 나온 김건희 XLS 파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범죄 일람표도 중요한 증거 자료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치고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안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가 조작 선수 이정필 씨에게 계좌를 맡겼던 2010년 1월 5일, 1월부터 5월 사이에 미실현 손익만 계산한 것.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허위죠? 예,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연히 주시겠죠. 손해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답변했는데 예.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에서 최은순 장모와 함께 김건희 합쳐서 23억 이익을 봤다라는 것이 윤석열 법무부의 보고사항이죠? 예, 윤석열 법무부 산하 검찰의 보고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요.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이양수 수석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수 이모 씨가 사놓은 주식을 스스로 정리한 것뿐이다. 이것도 허위 사실입니까? 예,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작전 시기엔 김건희가 직접 거래,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 이것도 허위죠? 예, 거짓말입니다. 예.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 계좌를 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건 1000% 거짓말이죠? 예, 그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민보 기자 뉴스타파가 아니었으면 과연 이 수많은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세상에 드러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뉴스타파 그리고 시민보 기자께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검사에게 출장 뷔페 요리사처럼 출장시켜서 조사도 시키고 하는 힘이 있겠지만 이 힘이 떨어지면 지금의 검사들도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저는 물어뜯을 거라고 봅니다. 왜? 검사를 위해서, 검사 조직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그 여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패턴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더 검사, 오브더 검사, 퍼더 검사 아닙니까? 예. 거기에 무슨 바이더 정권, 오브더 정권, 퍼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검사는 검사만을 위해서, 검사의 이익, 검사의 조직만을 위해서 검사로서 거기에만 저는 충실하게 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권력의 주구로서 활동한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분명히 물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품백 언더카바 최재영 목사입니다. 우리 최재영 증인, 김건희 여사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죠. 대선 때 사과하면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 근데 내조에만 전념하지는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위험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배우자는 민간인인데 물론 영부인의 고유 업무와 고유 직무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영부인의 국책사업이나 프로젝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에 직접 관여를 하고 보고를 받고 그리고 인사청탁, 이권 개입에도 직접 지시를 하고 아까 영상에도 본 것처럼 서초동 관저에서만 이런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에게 받은 게 아니라 관저에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서도 저렇게 현재 재판 중에 있는 학교 설립자의 뇌물을 받는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건너떠서 검찰 간부 부인 시절에도 코로나 콘텐츠 후원과 협찬을 많은 대기업과 업체로부터 받았고요. 그랬으면 영부인이 됐으면 그걸 근절해야 되는데 영부인이 돼서도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계속 선물과 뇌물 이런 이권 개입, 권력을 지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박은정원님 질의해주세요.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송석준 의원님은 참 중단 좀 말이 시켜주십시오. 많아요. 중단 좀 시켜주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중단시켜 주십시오. 네. 어쩜 저렇게 말이 많아요? 자,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세요. 송석준 의원님 말은 뭔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진행하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다들. 선문 줬잖아요. 최재형 씨한테. 송석준 의원님, 여기 한번 주셔야죠. 본인의 모습을 봐도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부끄럽게 생각되세요? 네. 그건 저 위원장님 안 부끄러우세요?
네. 이렇게 불공평하게 어떤 주민한테는 한국 좋은 것이 아니고 본인이 했던 거 영상 뒤늦게 한번 보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불공평. 박은정 의원님, 따져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또 화내고 나가세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행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공직자의 아내로 살아왔고 그것도 검사의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새벽에 민간인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국정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충격이고 그것이 국정농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익위 최정묵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그 권익위에서 디올백 관련해가지고 심의를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에서 권익위는 90일 내에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16일이나 지나서 이 건을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 심의 과정에서 보면은 그 정순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이것은 그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뭐 이견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종결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하고 거기에 증인께서는 반발해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사퇴를 한 이유를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익위가 말씀처럼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요. 국민들은 그 결정에 대해서 되게 불신하셨고 거기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증인은 어떤 의견이셨습니까? 저는 이첩과 송보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 이첩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될 부분은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이셨죠? 예, 뿐만 아니라 그 설령 이첩 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송보해서라도 그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충분히 좀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권익위에서 최재형 목사님 조사를 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관계인이나 없었죠? 참고인에 대한 네. 조사 내용을 본 기억이 당시에 최재형 지금 목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청탁을 하셨던 것으로 지금 여기 자리에서도 증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청탁이 있었고 그리고 디올백을 수수를 했다면 이것은 공직자인 남편의 직무에 관련해서 디올백을 수수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알선수재로 공직자의 아내, 배우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시겠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15명이 각각 그 15분의 1의 책임을 지는 기관이고요. 그런 합의제 기구라는 특징을 좀 이해해 주시면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지금 국민권익위의 매뉴얼입니다. 알선수재로 이것을 이첩해야 되는 것이 2017년도의 국민권익위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최재형 목사님 증인, 최재형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그 증인께서 여러 가지 청탁하신 뭐 민원이라고 보훈부 지금 직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김건희 씨 직무입니까? 대통령의 직무입니까? 예를 들면 뭐 국구 사후에 그 김창준 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이라든가 국정자문위원회 위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김건희 씨 민간인 김건희 씨의 직무입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비서에게 그것을 얘기를 하고 김건희 씨한테 대통령 부인에게 보고가 되고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보훈부에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국정농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내도 본인의 비서나이로 충분히 국정은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대통령도 제외하고 그냥 혼자서 국정을 왔다 갔다 그냥 김건희 지시를 여사가 합니까? 거의 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에게 집중하고 사유하고 하셨죠.